아이고 김영구. 내 팔자에 무슨 죄를 지었길래 75할매가 50살 먹은 아들놈. 밥 먹이느라 이 지랄이람. 아침부터 애자 할머니의 고함이 쩌렁쩌렁 울렸다. 옆집 복내 할머니는 이 소리에 맞춰 슬그머니 문을 닫았다. 이 동네에서 애자 할머니의 목청은 진돗개 짖는 소리보다 정확하고 동네 이장님 마이크보다 크다고 소문이 자자했다. 그 고함의 주된 수신자는 바로 애자 할머니의 50년 된 골칫덩이 아들 김영구였다. 멀대같이 커다란 덩치와는 다르게 하루 종일 컴퓨터나 스마트폰만 붙잡고 앉아 엄마 등골만 빼먹는 50춘기 노총각 아들. 아이고 내 팔자에 이게 무슨 난리냐. 세상 천지 7순 넘은 엄마가 50살 된 아들 밥을 차려준다는 이야기를 믿을 사람이 누가 있으랴. 하지만 여기 애자 할머니네는 그 흔하디흔한 캥거루족의 표본이었다. 멀쩡한 두 다리를 냅두고 엄마한테 물 갖다 달라. 리모컨 찾아 달라 징징거리는 꼴이라니. 애자 할머니는 아침마다 속이 터져 목에 핏대가 섰다. 저 놈의 자석 잠깐은 안 가고 다시 엄마 뱃속으로 기어 들어갈락 하노. 어디 내 복장에 불 지를락 하나. 애자 할머니의 삶은 그야말로 파란만장했다. 찢어지게 가난한 살림에 시집와서 3남매를 키웠다. 딸들은 시집가서 잘 살고 있고 큰아들은 일찍이 독립해서 어엿한 가장이 되었다. 그런데 이 막내 아들 형구는 어째 갈수록 퇴화하는 건지 아니면 엄마를 맞춤형 도우미로 여기는 건지. 젊은 날이야 연애도 하고 직장도 다녔다지만 30 후반에 그놈의 재테크인가 뭔가에 빠져서 전 재산 날리고 집구석에 박힌 후부터는 어째 기미가 심상치 않았다. 30이 40 되고 40이 50 되는 동안 형구는 백수 아들이자 노총각이라는 두 개의 낙인을 완벽하게 가슴에 새긴 채 엄마의 쭈글쭈글한 품을 떠날 줄 몰랐다. 애자 할머니는 자식 농사가 풍년이다, 흉년이다 하는 말에 제일 먼저 이 형구부터 떠올렸다. 아이고 형구만 아니면 나는 진짜 부자 소리 들었을 낀데. 그렇다고 형구가 아예 쓸모없는 놈은 아니었다. 컴퓨터는 또 기가 막히게 잘해서 동네 할머니들 민원 서류 떼는 것부터 시작해서 통장 정리까지 다 해줬다. 어대 형구, 이참에 동네 이장이나 함 해봐라. 그 할머니들이 지켜 세우면 형구는 넉살 좋게 웃으며 아이고 할매들, 제가 그런 무거운 짐을 위에 짊어집니까? 손사래를 쳤다. 문제는 그놈의 돈과 여자 문제였다. 형구는 벌이도 변변찮았고 여자는 그림자도 못 봤다. 50세 된 아들이 새벽마다 온라인 애니메이션을 보거나 만화책을 뒤적이고 프라모델을 조립하는 소리가 나면 애자 할머니는 속에서 천불이 났다. 저러다 쓰러지기라도 하면 누가 돌봐준담? 결혼? 에라이. 저래 가지고 누가 데려가? 제1장 캥거루 아들 엄마 뱃속으로 유턴하다. 형구는 엄마의 잔소리가 세상에서 제일 싫었다. 아침마다 형구야, 일어나라. 해가 중천이다. 너는 엄마가 밥 해주는 게 당연한 줄 아나. 하는 고함에 형구는 베개를 머리끝까지 덮었었다. 젊은 시절엔 그래도 벌어오는 돈이 꽤 됐으니 엄마도 잔소리를 덜 했는데 재테크 한 방에 훅 간 후부터는 엄마의 잔소리가 롤러코스터 탄 듯 수직 상승했다. 형구야,
옆집 옥수 아재 아들 봐라. 30살에 장가가서 애도 둘이다. 너는 나이가 50이 되도록 뭐 하는 기다. 내 삼아 눈 감기 전에 네 결혼하는 거 볼 수 있겠나. 엄마, 내 결혼 내가 알아서 한다니까. 형고의 짜증 섞인 대답에 애자 할머니는 밥상을 엎을 뻔했다. 알아서 하기는 뭘 알아서 해. 내가 알아서 했으면 벌써 손주가 서너선 있었겠다. 애자 할머니는 형고가 독립하도록 별의별 수를 다 썼다. 복지관에서 노인 일자리를 알아봐 준 적도 있었다. 형고야, 이거 봐라. 도서관에서 책 정리하는 일인데 앉아서 하는 일이라 내 허리 아픈데도 딱이다. 형고는 시큰둥하게 종이를 보더니 엄마, 나이가 50인데 어디 가서 쥐꼬리만 한 돈 받고 노가다를 하라고. 쪽팔려서 내가 우에 그걸 합니까? 고개를 저었다. 쪽팔리기는. 애자 할머니는 속으로 네가 지금 엄마 등골 빼먹는 건 안 쪽팔리제? 생각했지만 차마 입 밖으로 내지 않았다. 가장 답답한 건 형고의 연애 문제였다. 주말에도 방에 처박혀 온라인 만화나 애니메이션을 보거나 프라모델 조립에 열중하는 아들을 볼 때면 애자 할머니는 속이 터졌다. 어쩌다 동네 슈퍼에서 싹싹하게 인사하는 아가씨라도 보면 집에 와서 형구에게 형구야. 슈퍼집. 큰딸이 그리 이쁘다. 니 혹시 걔 보고 온 적 있나? 한 번 가서 커피라도 한잔 하자 그래라. 하고 기띔했지만 형구는 들은 척도 안 했다. 엄마, 나는 이제 연애세포가 다 죽었다니까. 귀찮아 죽겠구만. 연애세포가 죽었기는. 50세 된 아들이 자고 있는 엄마 방에 몰래 들어와서는 엄마 침대 옆에 있는 초콜릿을 서리해가는 걸 볼 때면 애자 할머니는 차마 눈뜨고 볼 수가 없었다. 저놈의 자식은 도대체 언제 철이 드노. 애자 할머니의 큰딸 정혜가 형구를 데리고 미팅이라도 시켜줄 요량으로 친구 딸을 소개해 준 적도 있었다. 곱상한 아가씨가 차까지 몰고 형구를 데리러 왔는데 정작 형구는 땀을 삐질삐질 흘리며 뒷짐만 지고 멀뚱히 서 있었다. 애자 할머니는 형구 등짝을 밀며 형구야. 이 기회 놓치지 마라. 니는 오늘부터 내 아들 아니다. 하고 엄포를 놓았다. 몇 시간 후 아가씨가 형구를 데려다 주면서 아주머니, 형구씨 정말 좋은 분이신데 제가 좀 부담스러워서요 하고 머쓱하게 웃으며 가버리는 게 아니겠나. 애자 할머니는 아가씨가 떠난 후 형구의 정강이를 걷어찼다. 네가 내 얼굴에 똥칠을 해라. 도대체 우에 했길래 여자애를 질겁하게 만들어. 형구는 억울하다는 듯 엄마. 나한테 자꾸 결혼하라 하지 마라. 내 스트레스 받아서 미쳐버린다. 형구의 눈에는 눈물이 그렁그렁했다. 나는 결혼 못한다. 내 팔자에 결혼은 없다. 이쯤 되면 애자 할머니도 포기할 만도 했지만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고 할머니의 미션은 계속되었다. 제2장 애자 할머니의 눈물겨운 아들 장가 보내기 프로젝트. 애자 할머니는 아들을 포기할 수 없었다. 자식이라는 이름으로 묶인 애정의 끈은 그 어떤 풀로도 끊을 수 없는 법이었다. 큰딸 정혜와 함께 본격적으로 형구 장가 보내기 프로젝트에 돌입했다. 우선 형구의 외모부터 손봐야 했다. 덥수룩한 머리에 늘어난 티셔츠, 무릎 나온 추리닝은 이제 그만.
애자 할머니는 억지로 형구를 미용실에 끌고 가서 머리를 깎이고 파마를 시켰다. 형구야, 엄마가 네 머리에 젊음을 심어주는 기다. 그리고 새 옷까지 사입혔다. 오랜만에 빼입은 아들의 모습에 애자 할머니는 저도 모르게 흐뭇한 미소를 지었다. 다음은 형구의 성격 개조였다. 애자 할머니는 형구 방의 결혼은 인생의 꽃이다. 여자에게 매너는 필수, 독립하는 남자, 멋있다 같은 문구를 여기저기 붙여 놓았다. 그리고 매일 아침 형구를 앉혀놓고 연애 특강을 시작했다. 형구야, 여자는 말이다. 말 한마디에 녹아내리는 기다. 니는 무뚝뚝해서 누가 네 마음을 알아주겠노. 어여쁜 당신 이렇게 불러줘 봐라. 애자 할머니의 연애 코칭에 형구는 경기를 일으켰다. 엄마, 누가 요즘 그런 말을 합니까? 오글거려서 손발이 다 오그라듭니다. 오그라들기는 여자는 아이고. 다리 아프다 한마디에 벌떡 일어나 어깨 주물러 주는 남자한테 넘어가는 기다. 애자 할머니의 구수한 사투리 연애 코칭은 계속되었고 형구의 영혼은 매일 탈탈 털렸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맞선이었다. 애자 할머니는 동네 방네 발이 닳도록 돌아다니며 형구에게 딱 맞는 며느리감을 찾았다. 쌀가게 김 사장 딸, 미용실 박 원장 조카, 하다못해 복지관 다니는 순례 할머니 손녀딸까지. 이력서에 형구 사진까지 붙여 다니며 홍보했다. 아이고 형구가 좀 무뚝뚝해도 속정이 깊고 착하다. 집에 컴퓨터도 잘해서 돈도 안 들고 효자라서 우리 애자한테는 세상 둘도 없는 아들이다. 없는 장점까지 만들어내며 홍보를 했다. 어느 날 애자 할머니는 기가 막힌 선자리를 주선했다. 상대는 동네 슈퍼 아줌마의 조카였는데 재산도 꽤 있고 성격도 좋다고 소문이 자자했다. 사진으로 본 아가씨는 키도 크고 미모도 출중했다. 형구야, 이번에는 진짜다. 이번에 실패하면 엄마는 네 버리고 집 나갈 거다. 애자 할머니는 형구의 옷매무새를 다듬으며 비장하게 말했다. 형구는 억지로 꾸역꾸역 선 자리에 나갔다. 그런데 30분 만에 전화가 왔다. 엄마 아들한테 사기꾼이라고 합니다. 돈 벌어온다고 재테크 하다 다 말아먹고 집에 빌부터 사는 건방진 놈이라고 합니다. 형구의 목소리는 울먹거렸다. 애자 할머니는 기가 막혔다. 어데, 그게 말이 되나? 니는 가서 뭘 어쨌길래 여자한테 그런 소리를 듣나? 알고 보니 형구가 맞선 상대에게 자랑이랍시고 자신의 재테크 실패담과 50년 백수 인생을 너무나 솔직하게 고백한 것이었다. 아가씨, 저는 비록 지금은 백수지만 예전에 재테크로 큰 돈도 벌어봤습니다. 지금은 잠시 쉬고 있는 겁니다. 이 놈의 자식이 미쳤나? 애자 할머니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았다. 아이고 내 팔자야. 저 놈의 주둥이가 문제로구나. 제3장 형구의 은밀한 반항, 그리고 애자 할머니의 새로운 작품 활동. 애자 할머니의 끈질긴 장가 보내기 프로젝트에 형구도 점차 지쳐갔다. 엄마의 잔소리는 하루 종일 형구의 귓가를 맴돌았고 하루가 멀다 하고 이어지는 맞서는 이제 고문에 가까웠다. 급기야 형구는 은밀한 반항을 시작했다. 속옷을 며칠째 갈아입지 않는다거나 엄마 몰래 라면 5개를 끓여 먹고 냄비를 방에 숨겨둔다거나
한심하게 밤새도록 온라인 애니메이션이나 특수 프라모델 조립 가이드 영상에 몰두하며 지내는 시기였다. 물론 모든 반항은 엄마에게 들통나 불벼락을 맞기 일쑤였다. 형구야, 어디 감히 엄마 속이는 기술이 늘었구나. 너는 대체 누구 새끼고. 애자 할머니의 불호령은 형구의 반항심에 기름을 부을 뿐이었다. 애자 할머니는 아들을 향한 화병을 사기려고 새로운 작품 활동에 몰두했다. 젊은 시절에도 남들보다 손맛이 좋다고 소문이 자자했던 애자 할머니는 평소 집에서 담그던 김치와 각종 밑반찬을 넉넉히 만들어 동네 사람들과 나눠 먹는 재미로 살았다. 그런데 어느 날 복지관에서 만난 친구 할머니가 애자 할매, 김치 맛이 어쩜 이렇게 기가 막히노. 내가 돈 주고 사 먹고 싶네. 하는 말을 듣고 번뜩 생각이 났다. 그래. 내가 이놈의 형구 때문에 속 썩이는 것보단 손맛으로 돈이라도 벌면 속이라도 시원하겠구나. 그때부터 애자 할머니의 부엌은 작업실로 변했다. 이른 새벽부터 시장에 나가 신선한 재료를 고르고 덩치가 산만한 형구 몰래 커다란 통에 김치를 담고 갖은 나무를 묻혔다. 형구는 처음에는 엄마의 작품 활동에 시큰둥했다. 엄마, 김치 냄새가 너무 심합니다. 내가 집에서 숨을 못 쉬겠다 안 합니까? 애자 할머니는 아랑곳하지 않았다. 니는 그놈의 애니메이션이나 보지 말고 이 김치통이나 좀 옮겨라. 힘 좋은 니. 아들 노가다 시켜야지 언제 쓴다고 가만히 앉았노. 애자 할머니의 김치와 반찬은 입소문을 타고 날개 돋친 듯 팔려나갔다. 아들 등골 빼먹는 걸 참다 못해 시작한 일인데 어째 수익이 쏠쏠했다. 동네 할머니들 사이에서는 애자 할머니는 손맛대가로 불렸다. 형구 엄마, 오늘 뭐 새로 나온 반찬 없나? 내가 아침부터 할매 집 김치 생각에 침이 꼴깍꼴깍 넘어간다. 할머니들의 물음에 애자 할머니는 시니컬하게 대답했다. 너들 알아서 해라. 내 아들놈 시집 보내는 것도 힘들어 죽겠는데. 하지만 슬쩍 새로 만든 반찬을 권하기도 했다. 문제는 애자 할머니의 일 중독이었다. 아침에 눈 뜨자마자 재료 손질에 몰두하고 점심 먹는 도중에도 다음 반찬 레시피를 고민했다. 재료 구하고 반찬 만드느라 형구가 엄마, 내 점심은? 하고 부르면 니는 니 알아서 밥 차려 먹어라. 엄마 지금 바쁘다. 그 소리를 질렀다. 밤늦도록 반찬 연구를 하느라 잠도 제대로 자지 않았다. 이 모습을 본 형구는 기가 막혔다. 엄마, 엄마는 내가 라면 끓여 먹는 건 뭐라고 하면서 자기는 밤새도록 재료 손질이나 하고 있나. 이게 뭡니까? 나이 들어서 애니메이션도 제대로 못 보고. 엄마도 결국 일 중독이구만. 네가 뭘 안다고. 니는 그놈의 프라모델이나 만든다고 세월 다 보냈지. 엄마는 지금 너 시집 보낼 돈 모으는 기다. 니 같으면 니 혼자 내 밥숟가락 챙기겠나. 애자 할머니의 일갈에 형구는 할 말을 잃었다. 내가 못 산다. 못 살아. 이 형구는 방으로 들어가 방문을 쾅 닫았다. 엄마나 아들이나 답이 없는 건 마찬가지였다. 애자 할머니는 아들이 장가갈 돈을 모은다며 돈을 벌었지만 실상은 아들의 존재를 잊기 위한 도피처이자 자신만의 새로운 활력소였다.
형구는 이를 악물었다. 엄마도 나이 드니 주책이구나. 제사장 의외의 조력자, 그리고 애자 할머니의 치밀한 계략. 그러던 어느 날 애자 할머니네 동네에 40대 후반 여성 최향숙이 이사 왔다. 향숙은 오래된 한옥을 개조해 전통차 카페를 열었다. 싹싹하고 성실한 향숙은 금세 동네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특히 애자 할머니의 눈에는 이 아가씨가 딱 형구 며느리감으로 들어왔다. 얼굴도 곱고 성격도 좋고 게다가 커피집 사장이라니. 애자 할머니는 매일같이 향숙이네 카페로 출근 도장을 찍었다. 향숙 아가씨, 인물이 훤하다. 니는 어디 아픈 데 없나? 아이고 향숙 아가씨, 이 차는 맛이 기가 막히다. 니는 나이가 몇이고? 향숙은 처음에는 어리둥절했지만 애자 할머니의 푸근함에 금세 마음을 열었다. 그리고 어느 날 애자 할머니는 향숙에게 형구를 대동하고 나타났다. 향숙 아가씨, 여기가 내 아들 형구다. 니는 얼굴은 처음 보겠지만 사실 니는 어릴 때부터 내 며느리 감이었대. 형구는 엄마의 말에 얼굴이 새빨개졌다. 향숙은 당황했지만 이내 부드럽게 웃으며 안녕하세요 형구씨 하고 인사했다. 애자 할머니는 형구야. 어제 이 향숙 아가씨한테 커피 한 잔 사들여라 하고 등짝을 떠밀었다. 그런데 의외의 일이 벌어졌다. 향숙이 형구에게 관심이 있는 눈치였다. 형구는 늘 집구석에 처박혀 애니메이션이나 보거나 프라모델이나 조립하더니 향숙에게는 서툰 솜씨로나마 농담을 던지고 어눌하게나마 말을 붙이려고 노력했다. 애자 할머니는 흐뭇한 마음에 밤잠을 설쳤다. 애자 할머니는 형구와 향숙을 엮어주기 위해 치밀한 작전을 세웠다. 형구가 즐겨 찾던 프라모델 카페의 이웃 추천란에 향숙의 카페 주소를 몰래 등록하게 하고 향숙이 즐겨 찾던 온라인 만화 동호회 게시판에 형구에게 몰래 인사글을 올리게 했다. 형구에게는 향숙이 카페에서 밤늦게까지 일한다고 불쌍하다며 자꾸 향숙이네 카페에 가서 뭘 좀 사 먹으라고 했다. 형구는 어쩔 수 없이 엄마 심부름으로 카페에 드나들었다. 향숙은 형구의 어설픈 친절이 귀여운지 늘 활짝 웃으며 형구를 반겼다. 어느 날 애자 할머니는 형구의 컴퓨터에서 향숙과 형구가 온라인 만화 동호회에서 채팅하는 것을 발견했다. 그것도 형구가 늘 보던 일본 애니메이션의 원작 만화에 대한 깊이 있는 토론방이었다. 향숙은 그 동호회에서 만화 덕후계의 숨은 고수로 통했다. 형구는 향숙에게 자신이 보던 애니메이션의 원작 만화 설정이나 프라모델과 관련된 비하인드 스토리에 대해 열변을 토하고 향숙은 친절하게 형구에게 자신이 가진 정보나 한정판 만화책을 공유해 주었다. 만화라는 공통 분모를 통해 둘은 급속도로 가까워지고 있었다. 애자 할머니는 속으로 쾌재를 불렀다. 아이고 형구야. 네 평생 백수라서 비싼 프라모델이나 사 모으고 만화나 본다고 세월 다 보냈지. 드디어 그놈의 취미가 네 장가를 보내는구나. 둘의 사이는 점점 진지해졌다. 형구는 이제 주말이면 향숙과 함께 만화 카페에 가고 프라모델 전시회도 함께 보러 다니고 밥도 먹었다. 옷도 깔끔하게 차려입고 늘 덥수룩하던 머리도 단정하게 빗었다. 얼굴에도 혈색이 돌았다.
이 모든 변화는 애자 할머니의 치밀한 계획 아래 형구 스스로 이뤄낸 것이었다. 애자 할머니는 드디어 향숙을 집으로 초대했다. 형구의 여자친구로서, 애자 할머니의 며느리감으로서. 애자 할머니는 아침부터 이마에 송골송골 땀을 맺히며 갈비찜을 하고 잡채를 만들고 형구가 세상에서 제일 싫어하는 정까지 정성껏 부쳤다. 형구는 미안한 마음에 엄마 옆에 붙어서 거들었다. 엄마, 내가 뭐 도울 일 없습니까? 50년 만에 처음 듣는 아들의 목소리에 애자 할머니는 눈물이 핑 돌았다. 식사는 화기애애하게 진행됐다. 향숙은 애자 할머니의 음식을 연신 칭찬했고 형구는 향숙을 바라보며 싱글벙글 웃었다. 그날 밤 향숙이 돌아간 후 애자 할머니는 형구에게 말했다. 형구야, 향숙 아가씨 정말 좋은 아가씨다. 이번에는 놓치지 마라. 형구는 고개를 끄덕였다. 엄마, 향숙이가 내 좋다고 합니다. 저 결혼하고 싶습니다. 애자 할머니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았다. 꿈인가? 꿈은 아닐 테지. 눈물을 훔치며 형구의 손을 잡았다. 아이고 내 새끼. 이제야 철이 들었구나. 제5장 해피엔딩. 그러나 여전히 엄마 아들. 그로부터 1년 후 형구는 드디어 결혼했다. 조용하고 소박한 결혼식이었지만 애자 할머니에게는 그 어떤 잔치보다 성대하고 감격스러운 순간이었다. 하객들의 축하 속에서 형구와 향숙은 환하게 웃었다. 애자 할머니는 행복한 눈물만 하염없이 흘렸다. 내 소원 드디어 이뤘구나. 형구는 결혼 후에도 애자 할머니 집에서 멀지 않은 곳에 신접 살림을 차렸다. 애자 할머니는 결혼했으니 형구가 드디어 독립할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그건 애자 할머니의 오산이었다. 형구는 결혼 후에도 매일 아침 엄마 집에 와서 밥을 먹고 출근했다. 엄마, 밥. 형구의 목소리는 결혼 전과 똑같았다. 애자 할머니는 아니, 이제 장가를 갔으면 마누라가 밥을 해줄 거 아이가. 니는 장가를 간기가 안 간기가. 하고 소리를 질렀지만 형구는 능글맞게 웃으며 엄마 밥이 제일 맛있다 안 합니까? 우리 향숙이는 아직 밥 짓는 솜씨가 영 서툴러서 하고 애교를 부렸다. 심지어 향숙까지 아침마다 시어머니 집으로 출근 도장을 찍었다. 어머니, 저희 신랑이 워낙 어머님 밥을 좋아해서요. 저도 어머님 밥상에 숟가락 좀 얹겠습니다. 향숙은 애자 할머니의 비위를 잘 맞췄다. 애자 할머니는 며느리 앞에서 아들에게 버럭 화를 낼 수도 없었다. 아이고 내 팔자야. 장가를 가도 왜 장가를 갔다고 말을 못하나. 형구는 여전히 엄마에게 엄마, 물, 엄마, 리모컨 하고 투정을 부렸고 향숙은 옆에서 그런 형구를 말리기는커녕 싱글벙글 웃으며 애자 할머니를 거들었다. 어머니, 우리 신랑이 워낙 어리광이 많죠. 제가 이제 잘 돌봐드릴겨. 애자 할머니는 어이없어서 웃음만 나왔다. 아이고 며느리까지 똑같은 놈 데려와서 내 복장을 뒤집어 놓는구나. 하지만 향숙은 애교 많고 살가웠으며 형구의 버릇을 다 이해해 주었다. 덕분에 집안 분위기는 결혼 전보다 훨씬 화목하고 웃음꽃이 피었다. 형구의 등장은 애자 할머니의 혈압을 올리는 일이었지만 동시에 그녀의 삶에 활력과 웃음을 주는 존재였다.
어느 날 형구가 애자 할머니에게 돈 봉투를 내밀었다. 엄마, 이거요. 내가 결혼하고 처음으로 번 돈입니다. 우리 향숙이가 힘들게 벌었는데 엄마한테 드리라고 합니다. 애자 할머니는 눈물이 핑 돌았다. 평생 아들이 돈을 벌어다 주는 것은 처음이었다. 형구야, 네가 언제 이리 철이 들었노? 형구는 엄마, 내가 엄마한테 빚진 게 얼만데 이제부터 엄마 호강시켜 드릴 겁니다. 하고 큰 소리쳤다. 애자 할머니는 돈 봉투를 움켜쥐고 형구를 끌어안았다. 아이고 내 새끼. 늦게 철든다고 안 든 건 아니구나. 세상 모든 부모에게 자식은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존재이자 동시에 평생의 숙제다. 애자 할머니에게 형구는 그런 존재였다. 얄밉지만 없으면 허전하고 답답하지만 미워할 수 없는. 애자 할머니의 여든 인생은 여전히 형구라는 거대한 숙제와 함께 흘러갔다. 아들 등골 빼먹는 캥거루족, 아들과 그의 잔소리만 늘어가는 엄마의 이야기는 그렇게 눈물겹지만 웃음이 끊이지 않는 평범한 일상 속에서 계속되었다.